자, 경합주의 상당 부분을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지켜봐야 했는지 그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선거는 절대 또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당연히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막 실수하고 쓰러지고 나이 논란 나오고 그러다가 중도에 그 후보 토론회 끝나자마자 얼마 뒤에 사퇴를 했습니다. 선거 100일 앞두고 구원투수가 등장하면서 이러면 민주당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자, 최인정 기자, 저렇게 현직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막 쓰러지시고 그러는 게 연세가 꽤 정말 많이 드셨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후보직에서 아예 물러나는 거, 이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직 미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중도 사퇴한 첫 사례가 됐는데요. 바이든은 TV 토론에서 무너지면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분수령은 6월 27일 TV 토론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말을 더듬었고요. 힘없고 멍한 표정과 목소리로 대중에게 보이면서 최악의 토론이다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지 기능 우려, 그런 우려도 나왔는데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사퇴 하루 만인 7월 22일부터요.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또 전해드리죠. 미국 대표적인 24시간 뉴스 채널 CNN도 조금 전에 지금까지 경합주 중에 관심을 끌었던 지역에 대해서 트럼프의 승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앞섰다고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했다라고 CNN이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방송은 그냥 앵커들이 중간에 하다가 we declare 뭐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CNN도 미국 언론도 이 지역은 트럼프가 가져갔다라고 본 겁니다. 자, 백인 남성인 바이든 대통령에서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후보가 변경됐습니다. 자,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힐러리도 떨어졌는데 아직은 아니지, 게다가 유색인종이잖아 라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는데 변수는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흑인, 라틴계 이쪽에 대한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4년 전 바이든 후보보다 못 얻고 있어요. 지금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밀리고 있는 게 그 파트인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게 그래도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낙태라든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나마 따라잡은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민 문제 때문에 유색인종으로부터 지지를 민주당이 덜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되는 건데요. 이민자들이 라틴계나 이쪽에서 남쪽에서 많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이 결국 미국에 있는 합법적인 시민권을 가진 그 라틴계나 흑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러스트벨트라는 게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잖아요. 러스트벨트보다 썬벨트도 그렇고 러스트벨트도 유사한 건데 우리 공장 다 일자리 뺏겼어요. 그렇죠. 녹슬 때까지 이제는 우리는 일도 못해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약간 분리해가지고 지금 해리스 후보가 부족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이든 후보가 그대로 나갔다면 이렇게 경합까지도 못 가보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리스 후보가 나름 선전을 하고 해왔던 것이고 지금 당장 지금 트럼프 후보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대도시 아틀란타라든가 조지아는 이미 선언을 했다고 하면 필라델피아에 그 얼마만큼 해리스 후보를 많이 찍느냐, 몰표가 남은 것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판세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변곡점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하실 겁니다. 귀 옆을 스쳐 지나갔던 그 총성. 그 현장은 아마도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을 겁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자, 바로 저 사진 한 장. 근데 정말 생방송 중인 어떤 유세 현장에서 저런 총격, 그것도 미국에서 정말 충격이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115일 앞두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1년 3월 피격당한 이후에요. 43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발생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부상을 입은 채로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싸우자, 파이트라고 외쳤는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저렇게 외쳤는데요. 이 9월 15일 트럼프 후보 소유의 플로리다 골프장에서도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땐 용의자가 발각돼서 체포되면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태는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저 사건이 트럼프 암살 시도 미수였습니다만 사건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TV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총알이 이 귀를 스치면서 지나가고 피를 흘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트 하면서 강한 이미지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명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전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선전을 하고 이후에 또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박빙구도까지 갔습니다만 저는 이때 공화당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고난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강인한 이미지를 주면서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런 사건을 당하고 나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그때부터 연결된 것이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해봅니다. 예.